안녕하십니까. 실전사주풀이 106번째. 오늘은 체약사주인지 종격사주인지 헷갈린다는 비뇨기과 원장사주를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실전사주풀이는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실전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어서 살펴봤지만 선생님 동영상이 가장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매일 애청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가 지인이 가져온 사주를 가지고 풀이를 하는데 너무 애매한 부분이 풀리지 않아서 용기를 내어 선생님께 다른 분에게도 공부 자료가 되신다면 사연을 채택해 주셔서 풀이를 해 주시면 하는 마음에서 보내봅니다. 이 보내드린 사연 당사자의 사주가 너무 최악사주로 봤는데 사주 당사자가 비뇨기과를 하는 원장이라고 합니다. 의사란 얘기죠. 사주가 너무 약해 학문선도 약해 봤는데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니 의아합니다. 그럼 종격사주가 되는 것인지도 헷갈립니다. 옹기 적용도 너무 어렵고 일간 조그만한 볼청아가 연간에 작은 볼청아에 기대서 종을 못하고 최악사주가 되는지 아니면 종격사주가 되는지 그리고 이 사주가 의사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주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부디 선생님께서 제 사연을 채택해 주셔서 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네요. 저도 보내주신 사연이 다른 분에게도 공부 자료가 되고 운 적용하는 것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사연이라 채택해서 여러분과 같이 사주를 풀어보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풀어볼 실전사주 풀이죠. 정유년 경술을 정축일 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죠. 정유년생이면 57년생이시죠. 57년생 2019년 63살이 되시는 남자분이네요. 자, 이 사주가 애청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최악사주인지 아니면 종격사주인지 헷갈린다. 그리고 의사가 될 만한 역량이 있느냐 이게 궁금하시다고 그랬죠. 저도 이 사주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볼 만한 공부 재료가 돼서 한번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되겠죠. 먼저 오행의 분포를 보자고요. 일간인 4편인 오행부터 보자고요. 일간인 4편이 많으면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 상대편 내 힘을 빼간 오행이 많으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많죠. 자, 일간이 정화 작은 촛불이네요. 자, 작은 촛불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불 아니면 불을 생해주는 나무 인성이 4편이 되겠네요. 불을 먼저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에 정화 작은 촛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죠. 나와 있는 건 없고 술토지장간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죠. 해중에 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4편이라고는 정화 나와 있는 거는 작은 촛불 하나뿐이네요. 나머지는 지장간에만 있고 그 다음에 해중의 간목은 너무 큰 나무라 이게 목생화가 될지 또 젖어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중에 봐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정화 하나 그 다음에 지장간에 술토 안에 정화뿐이네요. 그러면 4편이 너무 없죠. 그러면 사주가 상당히 약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내 힘을 빼간 오행 식상 그 다음에 재성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이니까 식상은 뭔가요? 불이 생겨준 오행이니까 흙, 재성은 쇠, 그 다음에 관성은 물이 되겠네요. 먼저 식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에 술토 큰 흙이 있네요. 그리고 일지에 축토 작은 흙이 있고요. 큰 흙과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없고 지장간 해수 안에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에 유금 작은 쇠, 월간의 경금 큰 쇠, 그리고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네요. 상당히 재성이 많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나와 있는데 없고 술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 축토지장간에 신금 작은 쇠가 있네요.
자, 그리고 관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시지에 해수가 있네요. 호수가 짙은 물, 바다가 짙은 물,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축토 안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편이 상당히 세력이 많죠. 연지의 유금, 월간의 연금, 월지의 술토, 광활한 대지, 일지의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시간의 신금, 작은 새, 그 다음에 시지의 해수, 큰 물이, 이렇게 상대편이 상당히 힘을 가지고 세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주는 내 편이라고는 정화밖에 없어서 아주 신약하다 못해서 최약사주가 됐네요. 그죠? 이 정화하고 술토 안에 정화뿐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최약사주가 됐는데 과연 이 연간에 있는 정화가 일간에게 힘을 줄 수가 있나요? 너무 멀죠? 무정하다는 얘기죠. 첫째, 무정하고. 그 다음에 경금, 유금, 이게 세죠? 세는 냉한 기운이에요. 그리고 수월이면은 늦가을이죠. 늦가을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냉기, 경금의 냉기, 유금의 냉기, 요거에 의해서 정화는 꺼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나무의 생조도 전혀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사주에서 이 정화, 연간의 정화는 본인 살기도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일간을 도와주겠어요? 본인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 정화는 전혀 일간에게 도움 주지 못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어 무정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토 안의 정화는 거의 힘 마찬가지 없죠. 이 술토는 또 경금을 생하느라고 힘이 빠졌다 보니까 이 술토 안의 정화도 상당히 힘을 잃고 축토고 옆에서 축축한 흙도 있고 그래서 이 정화도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다 보니까 이 사주는 결국 일간이 제약사주로서 이제 본인의 판단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불이라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 많은 흙과 쇠, 물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세력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냥 종살이 하면서 나를 버리는 게 좋은지 판단해 본다는 얘기죠. 이 정화는 너무 여린 불이죠. 그리고 자기 편도 없고 그러니 조용히 종살이를 하러 간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정격사주입니다. 그래서 흙, 쇠, 물로 따라가는 종제사일격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운에서도 쇠기운, 그 다음에 흙기운, 물기운을 받으면 이 종격으로 받으면 좋은 사주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종격사주가 됐어요. 이 정화가 본인 살기 바쁘고 도움을 전혀 못 주다 보니까 이 너무나 여린 촛불인 일간이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 편이 도저히 없어서 다른 세력들이 거스릴 수가 없어서 종격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격사주가 맞습니다. 자, 종격사주가 됐고 이분이 의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최약사주면은 상당히 사주가 약하고 또 학문빨도 떨어져 가지고 상당히 의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기가 좀 상당히 취약한 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는 종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경술이죠. 괴강. 얘 월주에 있으면 괴강격이라고 그러죠. 그럼 괴강살이 더블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괴강살이라는 것은 상당히 장점으로는 총명하고 머리가 좋은 살이죠. 그래서 이런 학문에도 도움이 되는 살이 되고 그리고 괴강이라는 것은 파워를 심어준다는 얘기죠. 약한 사주에. 그러니까 더블로 총명함도 더블, 그 다음에 사주 약한 사주에 힘을 더블로 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학문에 도움이 되고 그만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정축이 뭔가요? 백호죠. 이 백호살 역시 약한 사주에 힘을, 파워를 실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역량이 많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특히 괴강살의 총명함. 장점이죠. 괴강살의 장점, 총명함이 상당히 도움을 줘서 의사가 되고 그리고 이 백호살 있는 거 피를 본다는 살인데 이걸 거꾸로 남의 피를 본다 수술을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백호살이 길하게 작용하면 의료계에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살을 했기 때문에 종을 했기 때문에 직업운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형국의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당히 정화일주의 깐깐함까지 보태주니까 의사로서 충분히 갈 수 있는 종격사주가 됐습니다.
자, 초반에 운 흐름도 8세에서 기유, 무신으로 해서 종격을 더더욱 부추기니까 좋죠. 좋은 사주다가 됐다는 얘기죠. 운기도 잘 만나고. 자, 이 사주를 제가 채택한 이유가 바로 통대운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사주도 한번 채택해 봤어요. 통대운이라는 통으로 운이 온다. 그리고 통대운이 오게 되면 사주 팔자를 뒤집을 수 있는 운을 통대운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통대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주에서 어중간한 불이 있죠. 병자 이렇게 온다든가, 예? 병진 이렇게 오게 되면, 어중간한 불이 오게 되면 이 많은 세력에 상당히 꺾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격이 깨지면서 안 좋은 운이 되는데, 통대운이라는 것은 대운에서 이 사주 자체를 갖다 중화시켜 버리면서 전격으로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대운을 갖다가 통대운이라고 합니다. 바로 28, 38, 48세에 들어오는 정미, 병호, 을사, 위아래로 불기운, 그 다음에 이 정미는 미토도 불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을 품은 흙이니까. 병호는 큰 불 작은 불에서 통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을사 역시 작은 풀이 큰 불에게 던져져서 불이 일어나는, 이런 게 통대운이 30년간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주가 이 대운 때는 종격으로 변해가지고 운을 제대로 받고, 28세부터는 이 사주가 통대운을 바꾸면서 이 사주 팔자를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뭘로? 전격으로. 그래서 이 사주가, 사주 팔자가 이 강한 불기운이 들어오면서 이 물하고 흙, 쇠를 갖다 중화시키고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생기기 때문에 이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중간한 불이 돌아올 때는 종살격을 건드니까 안 좋지만은, 이렇게 통으로 정미, 병호, 을사 이런 통대운, 또 아니면은 병인이라는 이런 나무하고 불하고 이렇게 같이 들어오는 정묘라든가 이런 게 통대운이거든요. 그것도 10년만 온 게 아니라 30년이 왔을 때는 이 사주팔자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통대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 대운부터 전격을 받으면서 운기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대운을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주도 한번 채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불이 있죠. 병자라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병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축이라든가, 이렇게 흙하고 물하고 이렇게 불이 통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오행과 불을 약하게 하는 오행하고 같이 들어온 대운은 통대운이 될 수 없지만은, 이런 정미, 병호, 을사 또는 정묘, 그 다음에 병인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불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면 사주를 중화를 시켜주면서 사주팔자가 힘을 받으면서 상당히 전격으로 바뀌면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통대운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통대운 종격 사주 설명하면서 이 통대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주를 가져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